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쪽 불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우리 김시혁 교수님하고 일행들 이렇게 80명 밀양에 의열단 덕사 왔거든요. 예, 여기 들어오는데 어떻게 문이 청강하려 들어오더니 앞에 있어서 못 들어왔어요 중간에. 근데 시간 됐는데 그냥 안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교수님 말 되게 안 들으시냐면서 약속을 지키셔야죠. 지금 들어와 버릴까 하다 그냥. 네, 제가 교수님이 이제 워낙에 이런 자리를 너무 기대하시고 고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참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6시 반에 끝냅니다. 무조건. 네. 네, 오늘은 그 항일음악, 저희가 이제 독립운동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미가 되게 없다. 독립운동은 맨날 이렇게 사진을 늙은 사진만 넣냐. 어? 그래서 참 재미가 없죠. 저도 그 불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세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늙은 사진으로 있는 분들 책 보고 감동받고, 근데 우리 자식들이나 후배들은 늙은 사진 보면 되게 재미없게 생각하는데 그 중간 세대로서 어쨌거나 그 우리 눈높이와 지향은 젊은 세대들에게 독립운동가들, 여기 이제 김창숙 선생님이겠죠? 이런 분을 어떻게 알릴까?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하루에도 한 10번쯤 생각하고 잠잤는데 잘 때 적거든요. 메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100개는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돈 하나도 안 드는 것. 이제 제 자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돈 안 들어도 맨날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돈 없어 안 된다 하는데 돈 없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독립운동가들을 그냥 이렇게 네이버에 있는 얘기 말고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 죽었다는 얘기, 그런 쓸데없는 네이버에 있는 얘기 안 하는 게 많거든요. 네이버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듣지도 않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재미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군대까지 열심히 뺑뺑이 굴리고 있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저 따라서 강제로 이제 독립운동 유적지에 갔다 왔는데 저한테 질문이 이거예요. 독립운동가는 직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생이.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답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 독립운동가는 직업이 아니죠. 독립운동가 어떻게 직업입니까? 우리가 식민이가 됐으니까 독립운동 한 것이지. 식민이가 안 됐다면 김창숙은, 김구는, 여운형은, 권기옥은, 몽양, 여운형이나 윤봉길은 뭐하고 살았을까를 고민을 쫙 해봤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직업이 무엇인가, 무엇이었을까? 독립운동가 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나라에 살았다면 그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쫙 제가 이제 답을 줬죠. 김구는 입만 열면은 문화니까 문화부 장관이 할 거야. 김구는 입만 열면 문화부 장관, 그죠? 그 다음 윤봉길은 농촌 지도자가 됐을 것이다. 지금 우리 말하면 새마을 지도자가 됐을 것이다. 농민운동 하다가 가셨거든요. 이봉창은 철도 기관사가 됐을 거야. KTX 철도 기관사가 됐을 거야. 실제 용산에 태어나셨고 KTX 그 용산역에서 인턴 하다가 잘려가지고 이제 일본만 폭탄하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 생각해보면 다 직업이 있는 거예요. 여성 권기용 비행사 됐을 것이고, 그 안창호나 그 장준하는 목사 됐을 것이고, 목사 유학 간 거니까 장준하는. 그렇구나. 정말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이 직업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는 이제 상상력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봉창의 경우는 실제로 용산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효창공원역 1번 쪽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의 꿈이 기관사 되는 거였거든요. 기관사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KTX 조종사 복장을 입혀드려서 FRP를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저씨처럼 용산역 앞에다 세워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꼬리 막 물어가지고 그 한 100가지 주는 독립운동가들. 여운형은 직업 중에 하나가, 여운형은 직업이 많잖아요. 사장도 하고, 그 신문사 사장도 하고, 대한체육회 회장도 하고, 많잖아요. 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관립우체학교 다녔어요. 관립우체학교. 요즘으로 하면 ITC, 정보통신학교 다닌 거예요. 최고 학교 다닌 거죠. 그 다음에 우체국이 되게 높은. 지금 우리나라 우체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체국 본부가. 중앙우체국이 어디 있습니까? 신세계백화점 옆에 있죠. 그죠? 거기다 세워야 되겠다. 지금 우체국 복장을 한 여운형은. 이렇게 쭉 생각해보니까 윤봉길은 다시 농촌 지도자 복장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할 게 되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쭉 만들어내고 있는데, 종소리, 이제 음악인데요. 음악 가지고도 할 게 많죠.
그 제가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샘플링에서 학교 종소리를 작년에 다 조사했거든요. 샘플링에서 2,400개를 다 조사 못하고 샘플링에서 했는데 31개 시군이니까 샘플링 몇 개 해서 봤더니 70%가 이 소리예요. 학교 종소리. 여러분들 예상하실 겁니다.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왠지 자동차 후진 넣고 싶은 거 그죠? 막 재활용 막 가지고 나가야 것 같아요. 이런 게 70%예요. 아, 종소리를 좀 바꾸고 싶다. 한 독립운동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독립운동 노래 중에 종소리 바꿀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지역과 관련해서 종소리 바꿀 게 많아서 음원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학교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에 요청했는데 교육감 밖에 나가서 안 되고 있는데 음원이 가 있긴 가 있어요. 무료예요, 무료.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대학 중에 유일하게 종친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4년제 대학 중에 유일하게 점심때 종친학교 어딘지 아세요? 종을 친 학교 있어요. 일단 성대는 아니야. 종을 안 치지. 종을 친 학교 있어요. 서강대는 안 쳐요. 외대 안 칩니다. 그 서강대는 아마 종교 때문에 치는다고 생각했는데 뭐랬죠? 체포 시간에 그죠? 교회 종소리 고대만이 종을 쳐요. 점심 때. 세아세아 파랑새야. 피아노 반주로 되게 멋있게 칩니다. 점심시간 때 학교 전통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교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게 되게 많다. 요즘에 이제 제가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이제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이제 여기 이 동네 도의원 하다가 이제 도의원 잘리고 김동현한테 이제 스카우트 돼가지고 경기도 교통공사 사장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는 일이 경기도 광역버스, 경기도 시내버스 이런 거 다 관리하는 분이거든요. 학교 종소리만이 아니라 이 독립운동 음악을 버스 지하철에 넣어야 되겠다. 우리 사람들도 해보고 있죠. 그거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 역은 서울역. 그거 나올 때 서울역에서 강의교 폭탄 던질 때 그 시대에 불렀던 항일음악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또 접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좀 전에 제가 시간 바꾼 이유는 오늘 원래 제 앞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바꾼 이유는 급히 양평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와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 이렇게 이렇게 강의 답사 하고 왔는데 감옥도 들어가보고 양평 가시면요 오빈이라고 있는데 양평 오빈이라고 있는데 우리 그 드라마 보면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선샤인 마지막 장면에 의병 나오지 않습니까? 1907년 정미 의병 나오 총주 그 패딩 있잖아요. 그게 선샤인의 마지막 장면이어서 막 그때 실검 1위였었어요. 의병 사진 이게 실검 1위였어요. 그곳이 어딘가? 실제 드라마 촬영장은 합천이었고 합천 드라마 센터였고 실제 그곳은 양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평 전직 군수 지금 떨어진 전직 군수한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드라마 나오기 전부터 이거는 양평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마지막 그 정의의병 전 세계에 알려진 그 사진에 그곳을 찾아가지고 의병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그 옷도 입혀주고 학생들 포즈 취하고 포토존하고 하면 돈 번다. 저는 그 옆에서 커피 팔겠다. 그죠? 커피 팔고 옷 빌려주고. 했더니 안 했어.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떨어졌어요. 지금 오신 양평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작년에 어떤 지리학과 하시는 분 GPS 이용해가지고 그 장소를 찾았어요. 거기가 양평군 오빈리 뭐 무슨 실 마을인가? 뭐 닭실 마을인가? 하여튼 그런 게 찾았어요. 보니까 산세가 비슷해. 거기다가 의병마을로 지정해놓고 학생들 와서 그 옷 입게 하고 사진 찍게 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 가능한 게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스튜디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트장이? 논산에 가보셨습니까, 선생님? 가보셨구나. 제가 그 자문위원이거든요. 제가 하면 공짜예요. 실제로. 저는 그 자문위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제가 단언컨대 천안 독립기념관보다 논산에 있는 그 선샤인 스튜디오가 더 볼만합니다. 더 교육적이고 저는 강추합니다. 강추. 근데 그게 코로나 전에 14만 명이 입장 얘기한 거예요. 10,000원이거든 입장료가 14만 명. 논산에 14만 명 올 일이 없어요. 그 뭡니까 이렇게 면회 말고는. 근데 면회 와가지고 이제 그 여친들 이제 있잖아요. 여친 이제 해가지고 오늘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이제 돈가스도 먹고 그 김민정 호텔 돈가스 먹고 커피 먹고 난리가 입장료만 10,000원이지 한 3-4만 수가 또 옷도 빌려. 멋있는 옷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김민정처럼 옷도 빌려 200원 옷 빌려가지고 사진 찍고 다니고 한 4-5만 쓰고 하는 거야 1인당. 엄청난 거죠 경제적 효과가. 논산도 14만 명 오는데 양평은 더 많이 올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논산도 14만 명 오는데 양평은 더 많이 온다. 2배 온다. 2배 최소한 30만 명 온다.
그거 하면은 우리 정동수 군수님은 무조건 재선이다. 그때 이제 뭐 이제 문재인 바람 불어서 그냥 어영부영하다 군수 되신 분인데 제가 이거 입이 마르고 닫혀있거든요. 근데 안 해. 안 해. 또 가다 보면은 양평 들어가다 보면 신원역이라고 있어요. 신원역. 거기가 이제 몽양 선생 고향이거든요. 그 신원역 이름을 좀 바꾸자. 몽양역으로 이렇게 가로 열고 몽양역. 신원역 누가 알아요? 가로 열고 몽여원역역 하면 한 번에 더 내리지. 이게 다 돈 안 되는, 돈 하나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 이 자랑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랑이 끝이 없네. 예. 그 지역화폐 있죠, 지역화폐. 수원페이, 뭐 경기페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있거든요. 창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창원에서 뭐 창원시장한테 말한 건 아니고 거기 가서 뭐 창원이 경기도, 경남 도청에 있어서 뭐 회의하러 왔다가 이제 이렇게 발언했어요, 제가. 아, 창원에 독립문화가 많은데, 마창진인데, 창원인데, 지역화폐 보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그냥 10,000원, 50,000원. 거기다 독립문화 얼굴 넣어라, 당신 지역에. 그때 진짜 했어요, 그거. 경기도 그 최초, 전국 최초, 창원. 그 주기철 목사를 떼서 한 5명의 독립운동가가 얼굴이 나와요. 그 10,000원, 50,000원 이렇게 지역화폐. 또 이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제가 또 구리시장님, 제가 구리시장님 지금 떨어졌지만 아는 분인데, 이게 또 구리시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300개 가까운 지자체가 2개밖에 안 한 거예요. 다 할 수 있거든요. 돈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지금 수원인데 수원도 되고 수원시장도 되고 지금 여기 우리 인문대학이 종로구에 있잖아요. 종로구청장도 되고 종로구청장은 아직 설득이 안 되겠지만 수원시장 설득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장 설득돼요. 제가 수원시장 선거동 했거든요. 수원시장 이재주시장 설득돼요. 저도 수원 살고. 그러면은 심상 김창숙 넣어서 지역화폐 만들 수 있어요. 수원페이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뭐 파란색이야. 하나 넣으라고 하면 안 넣겠습니까? 몰라서 안 넣는 거지. 또 제안한 사람이 없어 안 넣는 거지. 넣을 수 있습니다. 넣어야죠. 이런 얘기들이 많다. 오늘은 제가 이 음악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얘기를 두고 가서 이제 심산 김창숙과 관련된 연고가 있는 곳, 종로도 연고가 있고 수원도 되고 그다음에 강북구 묘소도 되고 그다음에 성주도 되고 지금 기념관이 있는 서초구도 되고 벌써 5개 지자체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최소한. 그죠? 북경 못 가니까 놔두고 그래서 5개 지자체에 우리가 지역화폐 김창수를 넣자.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과제를 가지고 갑시다. 자, 이제 노래를 듣겠습니다. 자, 항일음악은 뭐 제가 항일음악을 하자고 한 것은 이제 지루하시니까 독립운동 이야기하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일음악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일단 왜냐면 제가 노래 틀어주고 놀거든요. DJ들 그렇잖아요. DJ들 노래 5분째 틀어도 화장실 넘었어요. 그렇죠? 말 많이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항일음악, 독립운동 노래 그러면 느낌이 투쟁가, 죽여, 투쟁 이런 말 쓰죠. 그렇지 않고 군가도 당연히 있지만 보시면은 애국가, 계몽가, 고향을 그린 노래, 동료가 죽었을 때 노래인데 모든 형태가 다 항일음악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도 항일음악입니다. 일제 때 만든 음악이거든요. 그것도 항일음악이에요. 고향을 그리는 노래 뭐 이런 것들 항일음악이에요. 자, 우리나라 최초로 그래서 항일음악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바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안 해가지고 우리는 정부가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정부가 하면 안 하면 되죠. 근데 정부가 우리 독립운동, 3.1운동을 할 때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법통이라고 헌법에 되어 있는데 그럼 독립운동가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거 교육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그 노래는 사상에 담겨 있는데 그 노래집을 정리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 운동권 노래 정리 안 되는 것도 문제긴 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운동권 노래 나중에 정리하고 독립운동 노래라도 정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연구를 했어요. 2017년도 했고요. 요 글씨는 안창호 친필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이 14곡이나 독립운동 노래 작사했거든요. 그래서 안창호 음악회를 할 정도로 노래가 많아요. 밝혀진 것만 14곡이에요. 작곡은 아니고 작사만. 그 해화동에 있지 않습니까? 흥사단. 제가 흥사단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사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사무총장님한테 얘기하고 당신도 안창호 음악회를 해라. 음악회를 어떻게? 재미있게. 퓨전으로 음악 만들어. 편곡해서 하면 아주 좋을 거야. 랩도 만들어라. 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 돈 없다고.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 안창 음악회 할 테니까 딴지 걸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할 거다. 예.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독일 국가를 한
이거 제 유튜브에서 무단으로 다운받아서 그런 거예요. 네. 독일 국가 짧으니까 잠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독일의 노래. 네, 이거 들으면 월드컵 때 여러분들 독일 그 출전할 때 항상 나오죠, 그죠? 국가 할 때. 낯익은 노래인데 마지막에 조국을 여기서는 바터랜드, 아버지 나라라고 해요. 우리는 어머니 나라잖아요. 모국, 그죠? 또는 조상, 할아버지의 나라 또는 엄마의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아빠의 나라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앵글로색슨계는 아빠의 나라인 거예요. 아빠의 나라, 바터랜드. 이 노래가 원래는 이제 17세기에 오스트리아 황제를 위한 노래예요. 하이든이 만든 황제를 위한 노래인데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이름도 어려운 팔러스 레벤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1절, 2절, 3절인데 지금 3절만 불러야 되고 1절, 2절 부르면 감옥 갑니다. 실제로 감옥 가요. 3절만 부르게 돼 있어요. 1절, 2절은 금지 가사예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이 노래 가지고 1절이 뭐냐면 우리 민족, 독일 민족이 모든 민족에 앞선다는 내용의 가사예요. 2절은 독일은 맥주도 맛있고 여자도 이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독일 민족 최고야. 그러니까 이 노래가 바로 히틀러에 의해서 위트헨을 학살하고 그 우생학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돼 해가지고 노래 자체를 다 없앤 것은 아니고 1절, 2절만 없앴고 3절은 딱 들어보니까 동서독 통일에 대한 우리는 지향이기 때문에 3절만 불러줘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3절 우리는 애국가 4절 부르는데 독일 국가 1, 2절 부르다가는 실제로 감옥 갑니다. 독일 형법 33조에 감옥 가게 돼 있어요. 독일 형법에는 하겐크로이츠와 히틀러 이런 문양 SNS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면요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독일은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히틀러 찬양과 문양과 따라만 해도 안 돼요. 히틀러 가지고 개그해도 안 됩니다. 네. 그 옛날에 판코리 그 있어서 판피린인가? 우리나라 옛날에 그 약간 판피린 옛날에 감기약 거기 약간 히틀러 비슷한 놈 나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잘 나왔는데 그 독일 대사관에서 항의해가지고 그 광고 없앴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희화화시켜도 안 돼요. 아예 꺼내지 말아야 돼. 독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이 실패했는데 노무현 정권 때도 실패했고 문재인 정권 때도 실패했고 모든 교육청에서 시작하는 민주시민 교육은 대한민국이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왜? 민주시민 교육이 시작한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 민주시민 교육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 그렇게 좋은 법, 그렇지만 그 제도와 법 속에서 히틀러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히틀러 만들지 않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제도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의 뿌리는 히틀러 안 만드는 교육인데 우리는 뭐예요? 민주시민 교육이 이완이 안 만드는 교육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냥 그래서 여야가 있으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민주시민 교육 하는 분들이 비겁해가지고 그냥 민주시민 교육을 이완용 독재자 전두환 노태우 안 생기는 교육 하자고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매너 교육, 매너. 나 얘기하면 너 들어라. 남이 얘기할 때는 경청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너 교육으로 격화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 망했죠. 그러니까 20대들이 윤석열 뛰는 거예요. 진짜요, 정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 때문에 찍은 게 아니에요. 민주시민 교육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 좋은 시대. 자, 이 독일 국가가 이제 우리가 1910년 나라 뺏기기 전에 구한말에 이렇게 우리 조선 먹으려고 그 고종 주변이 교종 사돈집이 저기 민비 죽으니까 도망왔잖아요. 적수궁
옆에 이제 아관파처럼 도망오잖아요, 그죠? 아관으로 도망오지 않습니까? 민비 죽었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명상황후 아니에요. 죽을 당시에 민비였으니까. 죽을 때 민비였고 나중에 추존된 거예요. 추존. 죽은 다음에 대한제국이 되니까 황제의 마누라다 해가지고 명성황후로 나중에 한 거지. 당시에는 민비입니다. 그러니까 민비 시대가 맞아요. 어쨌든 민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무서워가지고 아관으로 도망갔잖아요. 러시아 공산으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금 덕수궁 주변에 거기가 외교관인데 외교 일반관인데 지금은 외교 일반관 한남동인데 그 당시에는 정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옆에 프랑스, 영국, 러시아, 뭐 미국 다 있죠. 일본 놈하고 중국 놈들만 저쪽 명동에 있어요. 일본은 명동, 중국은 명동, 일본은 저기 리라 초등학교 밑에. 있고 나머지 다 덕수궁 주변에 고종 한 번이라도 얼굴 더 보고 고종 꼬시려고 그래서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독일 놈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독일인 중에 하나가 가장 고종에게 신망을 얻은 독일인 중에 하나가 손탁이에요. 손탁. 손씨 아닙니다. 손탁이에요. 그 사람이 호텔이 손탁 호텔이에요. 그게 이화여고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 이화여고 안에. 그 건물이 지금 그 선샤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김민정이 있는 그 호텔은 손탁 호텔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외교관들이 많이 모이는 일종의 리셉션하는 곳이에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이제 막 고관 대장들 꼬셔가지고 야 독일 음식 맛있다 먹어봐 이거 해도 돼요 거기가. 근데 손탁인데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많이 호감을 많이 줬단 말입니다. 그 고종에게. 그러니까 고종이 한때는 독일의 마음이 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의 음악 같은 것을 많이 채용했는데 그게 바로 독일의 하이든의 음악을 자 한국의 음악으로까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들어볼까요? 자 내용 보시면 영웅주도가인데 구한말의 노래의 대부분은 외국의 곡 가사가 우리 겁니다. 가사가 시대마다 바뀌는 건데 이때는 뭐예요? 아직 민주공화제 의식보다는 고종을 지키자 우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웅주도가라고 하는 노래인데 여기에 마우스가 가야 되는데 노래가 왜 안 나올까요? 잠깐만요. 다른 방식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노래 1절만 들어볼게요. 이게 좀 전에 들었던 독일 국가의 곡인데 BMK라는 가수가 2005년도에 약간 편곡한 겁니다. 편곡. 1절만 듣고 넘어갈게요. 네. 느낌만 하이든 작곡. 제 잘못이 아니고 일단 소리 나오니까 소리만 들어보겠습니다. 뻑이다 노래 지금. 네, 편곡을 아주 멋지게 했어요. 자, 다음은 이것도 작년에 뉴스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일제의회 금지국으로 지정됐던 대한제국 애국가가 독일 베를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고종의 명을 받아서 독일 작곡가가 만든 안 나오네? 애국가인데요. 죄송해요. 120년 여기만 나오니까 만에 나오잖아요. 처음으로 죄송해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제 잘못은 아니고 이게 제 노트북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게 여기 노트북인가 봐요. 이동네. 지금 제 노트북을 가져오고였구나. 일찍은 최초의 애국가인데요. 120년 만에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현장에 베를린 김기수특파원입니다.
일제의회 금지곡으로 지정됐던 대한제국 작년 애국가가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뉴스네요. 울려 퍼졌습니다. 고종의 명을 받아서 독일 작곡가가 만든 최초의 애국가인데요. 120년 만에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현장에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공연 2시간 전 긴장 속에 리허설이 진행됩니다. 관객들이 입장하고 첫 곡은 우리 전통악기 대금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합주곡 조우. 이번 공연의 전체 컨셉이 만남인 것 같아요. 우리 전통악기와 또 그 서양 오케스트라의 만남, 독일 청중과의 그런 만남.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 슈만과 베토벤의 곡이 연주되고 드디어 대한제국 애국가가 독일 무대에서 초연됩니다. 1902년 프로이센 왕실악장 프란츠 에케르트가 고종의 명을 받아 만든 최초의 애국가. 우리 전통음악의 기반에 서양의 음계와 리듬으로 표현됐습니다. eben wirklich eine Verbindung von diesen beiden Kulturen und das eben vor 120 Jahren, was finde ich wahnsinnig spannend ist. 대한제국이 독립국이며 자주국이라는 뜻을 내포한 가사. 일제는 을사늑약 이후 이곡의 연주를 금지했습니다. 근대 이후 최초의 금지곡은 2011년 KBS 역사 스페셜을 통해 복원돼 100여 년 만에 재창됐습니다. 1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늦지는 않은 것인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독일은 물론 한국에서도 잊힌 애국가는 120년 한독 문화교류의 첫 발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그 대한제국 애국가는 120년 만에 최초로 이제 독일에서 연주됐고 2011년도 8월에 그리고 2011년도 12월에는 저희가 주최한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주최한 한음악회에서도 이제 공연이 됐습니다. 여기도 숙명여대 아트센터, 숙명여대 학교 안에 있는 홀이에요. 예, 아까 노래 들어보셨는데 넘어갈게요. 앞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에케르트. 이 에케르트는 누구인가? 이 당시에 그 한국에 스카우트 되기 전에 일본군에서 군악대 악장이에요. 일본도 근대 음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에케르트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본 군악 이렇게 뭡니까 연주하고 음악 만들게 한 사람인데 스카우트 한 거예요. 고종이 1902년인가 3년에 아직 한일 관계가 극단적으로 가기 전이죠. 와가지고 노래했는데 그 대한제국 고종 훌륭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본관적인 내용인데 곡이 들어보면은 일본 곡 비스무리해. 그러니까 에케르트가 느끼는 동양적 정서가 이런 건가 봐요. 아, 동양은 이런 노래 좋아하나 보다 싶은 건가 보다. 약간 일본 노래 비슷해 곡이. 어쨌든 이 곡은 독일인의 곡이다. 상제는 옥황상제. 하나님, 하늘이시여 우리 고종 황제를 도와주소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가가 아니고 대한제국 애국가니까 황제를 위한 노래가 되겠죠. 네. 오래 살라 이런 얘기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아까 정동에서 여러 나라들 독일, 뭐 카나다까지 포함해서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이런 것들이 다 조선 먹으려고 주변에 다 모아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고종과 한국에 와서 선교사든 외교부하든 와서 활동했겠습니까? 근데 미군들도 왔겠죠. 미군 아시잖아요. 그 미소 션샤인의 이병헌도 미군이죠. 미군의 군가로 처음에 출발했다가 미국에서 찬송가가 됐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항일 청년들에게 불리는 노래로 만들어진 노래가 대한소년기계인데요. 여기서 미군의 군가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래인가? 남북 전쟁 당시에 어느 나라가 이겼습니까? 어느 군대가 이겼죠? 북군이 당연히 이겼죠. 북군의 노래. 북군의 노래가 당연히 살아남죠. 남군의 노래보다는. 근데 북군의 노래가 살아남아서 그것이 찬송가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선교사에서 들어와서 그것이 다시 가사만 바뀌어서 대한소년기계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게 노래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아주 낯익은 노래일 거예요. 이게 어떤 동작이 여러분들 모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신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찬송가죠. 이러면서 이제 헌금하면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쇠빵살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심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면서 이제 집에 땅 문서, 집 문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예, 이런 노래. 근데 가사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가사가. 자연의 법칙이 어긋나는 일은 있어도 우리 대한소년들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계몽가예요. 계몽가. 변한다 하지라도 이거 김순호가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대한소년기계라고 해서 이런 가사가 대한소년기계 또는 백절불굴가 요즘 말은 뭐예요? 중꺾마. 중꺾마. 네. 가사 뭐예요? 가사. 그죠? 이런 거. 네. 자, 중꺾마가 됐습니다. 이건 어디요? 미국의 군가가 들어왔다 이거죠. 아까는 독일 노래 국가가 됐고 할렐루야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들려드렸는데 다 듣진 않겠습니다만은 아신 노래니까. 그러니까 독립군가의 그 범위를 정할 때 되게 중요하죠. 범위가. 동학혁명을 왜 범위에 넣었을까요? 동학혁명도 조병학과 같이 나쁜 관리들을 없애자라는 것도 있지만 외세,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올렸죠. 보국망민 기치를 올렸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항일음악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고, 이 노래는 편곡 자체를 재즈풍으로 했어요. 재즈풍으로. 그래서 피아노 치는 연주자의 피아노만 들어도 되게 흥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아세아를 되게 요즘식으로 바꾼 거예요. 예. 아까 쉬는 시간에 들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피아노 곡으로 아주 천천히 만들어서 지금 고려대학교는 점심시간에 틀고 있다 이런 거죠. 베이스가 이제 재즈 베이스로 만든 거예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 다 아시는 거고. 자, 이제 1910년에 나라가 빼앗기고 1911년에 신흥모관학교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1910년에 나라가 빼앗겼지만 우리의 애국지사들은 언제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확신했을까요? 딱 확신할 때가 있었어. 아, 나라 진짜 망했네. 이제 끝났네. 이제 꺾였네. 이제 가망 없네. 그래서 후일을 기약해야 되겠다. 언제 딱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민비가 죽었을 때 1번. 2번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을 때. 3번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을 때. 4번 대한제국 군대 해산됐을 때. 언제일까요? 4번이죠. 예, 보통 정답은 4번에 있죠. 예. 민비 죽었을 때도 별로 관계없었고, 청일전쟁 때도 관계없었고, 러일전쟁 때도 관계없었고, 1907년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의병을 기준을 나눌 때 정미의병 전과 후를 나눌 수 있어요. 비포 애프터예요. 정미의병 전에는 아직은 조선 안 망해. 일본 놈들을 몰아내면 돼.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가 전주시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주시를 계속 지켜야 돼. 면함 최익혁 같은 분, 왕상 허위 같은 분, 이강령 같은 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인석 같은 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두룩한 그 의병장들은 다 뭐예요? 일본군이 들어왔는데 일본은 몰아내고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전주시 거니까 그분들에게 나라를 지켜줘야 된다. 그분들 죽는 것이 충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의병 1907년 전에는 그게 주류의 사상이었어요. 근데 1907년이 되니까 군대를 해산한단 말이죠. 1905년에는 외교부를 없애고, 외교가 없을 수 있지. 뭐 일본인들이 영어 잘하니까. 그렇지만 7년에 군대가 없어지니까 나라가 진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군대가 없어지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뭐겠어요? 교육부가 아니고 국방부죠. 아니 국방부가 없으면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07년에 정미의병은 대한제국 군대 해산하는 조약이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군인들은 월급 받고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돈 준다고 했거든요. 너 군대 가면은 여비도 준다. 네 밀릴 월급도 준다. 퇴직금 2배 좀 준다. 하니까 대부분 월급 수령하라 하고 온 거예요. 자기 부대로 몇 시까지 와라.
언제 오라고? 1907년 8월 1일 와라. 1907년 8월 1일에 너희 부대로 오면은 무기를 반납하고 월급을 받아가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저항했죠. 조직적으로. 그게 바로 강화도와 원주에서만 저항했어요. 강화도와 원주. 그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중에 무기를 버리면은 나라가 망한 것이다. 내가 왕의 명령은 들을지언정 왕의 명령 중에 무기를 버리라는 것, 국가가 군대를 포기하는 것은 들을 수 없는 명령이다. 라고 해서 저항했죠. 그게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김태리 알죠? 김태리 그 비밀 스승 있잖아요. 김태리한테 몰래 총 가르쳐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보니까 군인 아니에요. 군인. 그다가 이제 독대하잖아요. 독대 고종하고 고종이 죽으라면 죽을 시중도 했는데 이제까지는 군대 해산하려고 못하겠다고. 난 의병된다고. 그래서 1907년 의병은 뭐예요? 고종의 말을 듣지 않는 의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봉건인 거예요. 봉건 황제의 말을 거역한 군대인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됐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정신이 일단 다릅니다. 정신이. 전에는 왕의 말이라면 죽어야 돼. 근데 왕이 무기 버려야 돼. 무기 안 버려. 일단은 반봉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지향을 갖고 있었는가? 아까 양평의 그 의병들이 맥킨지라고 하는 그 기자가 영국 기자가 대화한 걸 다 썼어요. 니들은 무엇을 위해서 죽는 것인가? 면함 최익현은 대마도에서 왜 굶어 죽은 것인가? 나 충분 애국하려고 죽는 것이다. 얘기했다면 이 양평에서 총 두고 있는 그 허름한 사람들은 뭘 위해 죽었다? 프리맨이라고 표현해. 프리맨. 맥킨지 말이야. 프리맨. 자유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펀인지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멋으로 하는 것 같죠? 실제 자유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이 개념적으로도 자유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고 반봉건. 그 다음에 무기도 들었죠. 전직 군인이죠. 어제까지 군인이잖아요. 과거의 의병들은 그냥 말 타고 죽창 들고 나가서 총 맞아 죽는 게 일이라면 화승총 들고 나가는 게 일이라면 이 군인들은 어제까지 군인인 거예요. 일본의 전략 전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병을 잡는 거 소수지만 이 정미 의병을 잡는 게 3년 걸린 거예요. 토벌하는 게. 이때 다 죽은 거예요. 남한테 토벌 다 이때 다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 동네랑 섞였거든. 동네 의병이 섞였고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못 잡아. 이 3년 동안에 저 정미 의병 전직 군인들 잡는 전쟁이 바로 대전쟁이라고 일본 표현해. 대전쟁이다. 정진석이가 그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거 이거지. 전쟁을 했다고 일본이 표현해요. 일본 조선 망하기 전에 이미 3년 동안 전쟁한 거야. 정미의병 잡으려고. 그리고 이 정미의병이 바로 대한민국 광복군의 뿌리예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밝혀졌는가? 바로 1940년 광복군이 충칭에서 만들어질 때 너의 뿌리는 누구인가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광복군 선언에다가 우리 광복군의 뿌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07년에 군대 해산에 저항한 바로 그분들이 우리의 뿌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907년에 정미의병, 40년에 광복군, 그 사이에 신흥모관학교가 있는 거예요. 1911년에. 이 신흥모관학교는 그래서 이게 정미의병, 의병도 그냥 이강년 의병 말고 정미의병 얘기해야 됩니다. 정미의병, 11년에 신흥모관학교, 40년에 광복군이 이어져서 대한민국 국군이 와야 된다는 것이 학자들이 말하는 민주공화제를 지향한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헌법에 우리는 민주공화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향의 군대가 많았어요. 만주에서 군대 많았어요. 이상설도 군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상설 군대는 뭐예요? 다시 고종의 의치당인가? 의치당을 이제 망명시켜가지고 망명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봉건제 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죠. 이상설은. 그러니까 이상설 부대를 대한민국에 뿌리려 하지 않죠. 봉건제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뭐예요? 이미 봉건을 넘어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흥보관학교는 이 이름에서부터 1907년 신민회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신민회가 이제 정미의병 때 만들어지죠. 나라가 군대가 없어지면 나라가 빼앗긴다라고 나라가 망한 거를 다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나라 없어진 다음을 준비한 분들이 안창호, 이회영 이런 분들이 양기탁, 이동영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어디서 모여서 지금 한국은행 건너편에 있는 상동교회에 모여가지고 한국은행 있어요 지금 있죠? 그 남대문 시장 한국은행 맞은편에 교회가 있어요, 그죠? 상동교회라고 허름해요. 그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상동파예요, 상동파. 우당 이회영은 주로 술 샀어요, 그래서 술. 그래서 우당인 거예요, 호가 우당. 친구 우자, 집당자. 친구들이 모이는 집, 우당. 우당이 하도 술을 많이 사가지고 우당이 모이면 무조건 모여 사람들이. 또 밥값 내는 친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부모님. 그래서 상동파가 있어요. 그래서 상동파가 만든 게 신민회.
이 신민에는 앞에 신민은 뭐예요? 신민은 이전의 신민은 신자가 신하신자. 이선호 학생 신하신자 써보세요. 신하신자에다가 백성민자 써보세요. 그 일등 초급 한자인데 어려운 거 남자 시키려고 시급이용 시킨 거야 지금. 신자 써봐. 신자. 왜 못 써? 신자. 그 써볼 줄 알아? 장한서? 아니야? 하문학과 아니야? 몰라? 하여튼 신하 신자 몰라요?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신하 신자 써봐. 보면 아 할 거야. 보면 아 할 거야. 아이고. 자, 이게 이제 이거에다가 내리면 돼요. 내리면 신하가 된단 말이야. 옛날에는 모든 게 신민이었죠. 신민. 그죠? 신민. 조선에는 왕이 있고 왕 말고는 다 신민이에요. 왕의 마누라도 신민이에요. 왕의 엄마 아빠도 신민이에요. 근데 이 신민이 뭘로 배요? 새로운 신자 신을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자. 새 신자 신민. 그러니까 같은 신민이라도 신하에서 새로운 백성이다 우리는. 새로운 백성들이 흥국 나라를 흥하게 할 것이다. 신민 흥국이에요. 그래서 신흥인 거예요. 신흥.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가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대동상회. 그렇지 않아요? 동네 보면 대동상회가 제일 많아. 큰 대자에 대동자대 대동. 그 다음에 신흥상이 많았어요. 신흥상이 많았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 신흥은 뭐야? 신민흥국. 그러니까 바로 봉건제를 극복한 신민회가 만든 단체인 거예요. 무장학교. 그리고 이분들 지향이 뭐예요? 일본 놈들이 총 들고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총 들고 싸우자는 독립전쟁을 지향한 사람들. 독립전쟁. 근데 국내에서는 독립전쟁을 할 수 없죠. 왜냐면 뭐만 또 일본 놈들이 땅이 됐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서 만들어주죠. 독립전쟁. 그러면 어디 가서 독립군 기지를 만드니까 충칭이요? 만주 어디요? 만주가 하도 크니까 만주하면 안 돼. 이렇게 간도요? 이렇게 됐다고 보고 이게 뭘까요? 이게 한반도예요. 이렇게 써야죠. 1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서울이에요. 백두산 해놔야지. 자 여러분 정동진이 뭐예요? 정동진. 서울에서 잣대기로다가 90도 쫙 하니까 만난 데가 정동진 아니에요, 그죠? 정동진이다. 그럼 정서진이 어디예요? 정서진이 인천 어디요? 인천 서구예요. 인천 사시나 보다. 네. 정남진이 어디입니까? 자홍 누가 얘기했어요? 어느 분이? 자홍이세요? 천원입니다. 어이구 해봉해보자. 박수 쳐. 이거 모르는데 잘. 근데 놀러 가셨나 보다. 장은 사만 먹으러. 네. 제 고향이 장흥이에요. 정북진이 어딜까요? 정북진. 모르죠 잘. 그죠? 안 가봤으니까. 있겠죠 근데 정북진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이렇게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단둥이 있고 압록강, 두만강 있고 정북진에 있어요. 수생고등학교. 네. 좀만 가면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요 밑에 광개토대학교가 있어요. 네, 광개토대학교가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굳이 그 서간도 그렇죠. 여기 서간도 이렇게 하얼빈이 있다고 백두산 중심으로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여기 서간도예요. 여기 북간도고 이쪽 일부를 이제 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간도, 북간도, 남간도 없어요. 동간도 없어요. 그냥 서간도, 북간도밖에 없어요. 뭐가 중심이에요? 백두산 중심으로. 자, 왜 여기다 지었는지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위치를 그 노래에 나와요. 어쨌든지 신흥무관학교는 그런 학교인데 자, 신흥학교 교과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네. 1절만 들어볼게요. 신흥학교 1절만. 헨리 워크라고 하는 미국의 작곡가. 이 노래 역시 미군의 노래에서 온 거예요. 미군의 군가, 찬송가 그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예, 시간 관계상 이게 이 노래가 엄청나게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운동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독립문에 붉은 깃발 올릴 때까지 해서 막 이제 국가보안법이 10분이 살아야 된단 말이지. 예? 독립문에 붉은 깃발 올린다고 그랬었어요. 자, 이 노래는 헨리 워크라고 하는 미국의 작곡가인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네. 제 목소리 이상해요 지금. 헨리 워크라는 미국 작곡가인데 이 헨리 워크의 그 노래 조지아 행진곡이에요. 북군의 노래. 조지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요충지예요. 조지아를 이제 들어간 거야. 이겨서. 드골이 파리 입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지아 행진곡. 조지아 마치죠. 마치. 이때 이 조지아를 입성하는 이 장군이 누구냐? 셔먼 장군이에요. 셔먼 장군. 영어로 하면 뭐예요? 제너럴 셔먼이죠. 제너럴 셔먼 그러면 뭐 또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너럴 셔먼.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 이름이 있어요. 제너럴 셔먼 호. 이것들이 저고 우리가 찝쩍거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뭐죠? 불화살을 써가지고 했더니 그걸 또 비밀로 해가지고 원래 그렇게 한 거죠. 불지르라고 보낸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또 신미항용해서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그 장군이야. 그 제너럴 셔먼 장군의 요즘 말 하면 뭐 메가더 장군이 되겠죠. 그 사람을 이제 찬양한 노래가 이제 따뜻한 거 온 거죠 이제. 근데 노래가 힘차잖아요. 힘차니까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쓰죠, 그죠? 다운된 노래보다 업돼 있으니까. 근데 이 노래는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 내용이 중요한데, 자 1절을 들어서 1절을 1절, 2절, 3절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1절은 과거예요. 자, 서북으로 홍룡태원 남해안대 서북으로 홍룡태원 서북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서북 쪽이 여기죠, 여기 서북으로 홍룡태원 남해안대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지명들이에요. 여러 만만 헌원 자손 헌원이 우리를 보면 단군이야. 중국의 최초 황제예요. 단군이야. 헌원. 그러니까 헌원들이 자손이죠. 그러니까 누구요? 중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버 기르고 중국인들을 우리는 단군 자손, 중국은 헌원 자손. 2절은 동쪽에 있는 섬 중에 많죠. 열도들이 많잖아요. 섬 중에 어린 것을 품에다 품어 전복에 들였다고요. 전복. 이거 어디예요? 어디? 일본. 누가 그렇게 있어 누가? 우리 조상. 호연지기가 말도 아니야 진짜. 호연지기가 말 같죠 않아. 1911년에 신은 무관학교 만든 사람들 호연지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리주일 넘어서 꺼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절 이제 과거 현재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양이냐? 지금은 장백산이 페트라 밑에 비단 같은 말리나원이 옛날부터 반만 년 동안 지킨 옛집인데 저 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종서를 받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다. 남의 자식 놀이터가 언제 됐어요? 1911년 기점으로 남의 자식 놀이터가 언제 됐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전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문제를 내야 돼요. 역사를. 그래야 역사가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남의 자식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막 놀았잖아. 우리의 허락도 없이. 우리나라 먹으려고. 그게 러일전쟁, 청일전쟁이죠. 그죠? 1904년부터 5년이 러일전쟁이고 1894가 그죠?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이고 러일전쟁인데 남들이 보면은 미국 남북전쟁처럼 그죠? 미국의 남부의 북부, 미국 땅에 싸웠겠거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청일전쟁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청일전쟁 탁 발발한 곳이 어디예요? 평택이에요. 평택. 아시네? 우리 장한솔? 고향이 뭐예요? 안성. 역시 지역의 역사를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성이 국제적인 전투가 벌어진 곳이죠. 국제전이 벌어진 곳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되게 쉽게 이렇게 전 얘기해요. 남서울대학교와 평택대학교 사이에 들판에서 벌어진 전투가 청일전쟁이에요. 남서울대학과 평택대학교 사이에. 그 흐르는 개천이 이게 뭐예요? 안성천이지.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평택 사람들은 평택의 소사벌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고 남쪽의 사람들은 성원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죠? 어쨌든 이제 청일전쟁이
평택이 벌어진 거예요. 평택, 안성, 천안 일대에서. 자, 러일 전쟁은요.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한 12시간 차이로 먼저 여순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첫 포성은 여순 감옥 툭 튀어나와서 여순 감옥 안 죽은 의사. 여기서 처음에 첫 싸움은 먼저 일어났고 그다음에 12시간 후가 이제 이천에 벌어져. 팔미도 앞바다에서. 팔미도. 그러니까 남의 자식 놀이터가 된 거지. 이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절은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미래죠 미래. 칼춤 추고 말을 달려 몸을 단련코 새로운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썩어지는 우리 민족 이끌어내어 새 나라 새 우리 니녀 우리다 우리지. 우리 신흥무학교 학생들이다 이 말이지.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져 있는 노래고요. 그래서 자유의 깃발 여기 나오고요. 아까 프리맨이라고 얘기했듯이 1907년 정미의병들이 우리는 프리맨이다 얘기했듯이 자유라는 말이 어떤 자유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냥 대충 자유민주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자유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요. 두 가지 자유죠. 일본으로부터의 속박, 그 다음에 봉건으로부터 해방. 명확한 겁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약간 팁인데 독립운동 논리를 보다 보면요. 지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지옥의 쇠문이 열린다. 지옥의 쇠문이 나한테 온다. 이게 뭐예요?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그죠? 뭐죠? 불신지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것처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처럼 지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기독교의 영향이 좀 있었던 흔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버전의 노래가 참 많아요. 크라이넛이 부른 노래가 제일 유명하죠. 그죠? 나가 싸우라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서북으로 흑룡대원 남의 영절 이거 다 열대국대예요. 그러니까 무장투쟁 약간 가슴을 이제 뜨겁게 만드는 노래는 이런 노래가 좀 좋죠. 예. 자, 이제 하고난 단가는 그냥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신흥학교 졸업생들 동창회가 동문회의 노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 1절만 들어보시면 포스터라고 하는 근데 딱 이 노래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다 안 들을게요. 그 동문들이니까 좀 노래가 세련돼 있어. 머나먼 저곳수왕이 강물 제 노래가 못해서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박수를 치셔야지. 자, 소환이가 바로 그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영국의 식민지 중에 아일랜드 여러분들 그 김알란이가 박사 딴 거 아세요? 김알란 이화여대 김알란이 박사 땄대잖아요 미국에서. 뭘로 박사 딴지 아세요? 뭘로? 김알란이 박사 땄는데 뭘로 딴지 모르시죠? 그때는 김알란이가 박사 땄 때만 해도 이 김알란이 아직 변절이 안 될 때잖아요. 그죠? 나중에 변절하니까. 무엇이냐? 덴마크 농업에 대해 썼어요. 박사 논문. 김알란이 논문이 덴마크 농업이에요. 지금 덴마크 농업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 덴마크 유학 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죠? 덴마크에 가면 우유가 유명하다는 거 알고, 목축업이 유명하다는 거 알겠고, 땅이 바다보다 낮아가지고 뭐 제방 쌓고 되게 그 엄혹한 환경이지만 그걸 극복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덴마크 농업 20년대 벌써 김알란은 덴마크가 우리 조선의 어떤 미래 모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모델이 아니라 뭐죠? 자금에서 강한 건 뭐라고요? 강소국 모델. 그렇죠? 강소국 모델을 이미 얘기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그 김알란 변절하기 전에 나중에 변절했지만 그래서 덴마크처럼 우리가 강소국이 될 수 있다. 식민지 해방돼도 우리끼리 먹고 잘 살 수 있어. 농업을 잘 발전시키면 유럽에 있는 덴마크를 봐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민족 지사들은 되게 세계 정세에 밝았다는 게 전제입니다. 아일랜드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일랜드 잘 모르잖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학문이라고 하기가 너무 편협해. 미국 박사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아일랜드도 알고 있고 뭐 덴마크도 알고 있고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어떤 나라냐? 우리랑 똑같은 식민지 겪었던 나라거든요. 우리는 35년, 아일랜드는 350년. 짧게 잡으면 350, 길게 잡으면 500년. 그러니까 아일랜드를 봐라. 아일랜드 애들은 아니지. 아일랜드 민족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식민지 해방 투쟁하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고작 35년 가지고 변절하면 되겠냐라고 해서 아일랜드를 봐라라고 했던 아일랜드를 봐. 그 아일랜드 사람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우리는 아리랑 아일랜드는 목동가야. 목동가. 근데 이 노래는 특이한 게 다른 노래는 곡을 가져와서 가사를 바꿨죠 우리가. 노래 가사 바꾸기. 노가바. 근데 여기는 이 가사를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작사도 그대로 썼어요. 직역이야 직역. 그러니까 아일랜드 민족하고 우리 민족이 되게 정서가 비슷해요. 실제로 비슷함 실제로. 되게 그 고향에 대한 땅에 대한 되게 비슷한 정서가 있으니까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너무 아름다운 노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한일음악 중에서는. 예. 들어보십시오. 꿈에 나타날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예요. 네, 이 친구들이 2017년도 12월이었으니까 고2였으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이 학생들 나이 됐겠네요, 그렇죠? 6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자, 도산 안창호가 아일랜드는 참 얘기할 게 많아요. 아일랜드가 그 대기근에 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고 아일랜드 노동자들 현실 그다음에 아일랜드 또 19년도 우리가 해방했지만 또 그 즈음에 또 아일랜드도 독립투쟁해서 하여튼 그 당시 하여튼 독립에 물고 서서 아일랜드 독립운동사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많고 지금은 이제 또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의 중심 세력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 나가면 우리한테 너 한국 사람
이라고 하지 않고 너 일본이냐 그럼 기분이 어떠해? 되게 더럽죠, 그죠? 근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원어민 교사의 대부분이 아일랜드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들 영국 사람이야 그럼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물어보세요. 좀 키 작고 그러면은 키 작고 약간 좀 뭐랄까 좀 단정하고 좀 한국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대우해주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태도가 있거든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우리 역사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원어민 교사들한테 아일랜드인이에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그럼 바로 돈을 줘요. 그렇게 친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너랑 나랑 동병상련이야. 고생했지 하면은 울어 그 자리에서. 네. 자, 아까 안창호 선생이 노래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안창호는 우리가 잘못 알려지는 게 시간이 돼버렸네. 가야 되겠네. 안창호는 잘못 알려지는 게 있는데 안창호는 준비론자다 애국계몽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창호는 독립전쟁론자입니다. 독립전쟁론자예요. 안창호만 노래 중에 대표적인 격건가예요. 격하게 칼을 휘둘자 이런 노래고요. 그리고 이 독립운동 노래 여기 이 노래만이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 노래 중에는 등장하는 위인들이 정해져 있어요. 동명성왕 고구려를 만들었던 그 다음에 수나라 을지문덕 그죠? 그 다음에 외놈들 죽인 이순신 세 명의 위인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위인전 3위인전이 그래서 신채호도 그 가서 위인전 쓸 때 이 세 분들 위인전 많이 썼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 신흥막 교과에서 알려줬듯이 이 만주를 호령하던 그 기계, 이 청나라 이 대국에게 뿌리자는 그 기계, 당연히 일본 놈들 죽인 그 충무공 이렇게 3대 위인전, 그래서 동명성왕, 그죠? 그 다음에 을지문덕, 이순신. 이렇게 문제 내기가 참 좋아 이렇게, 그죠? 사지선다 내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야 돼, 이런 문제를. 그래서 그런 노래가 가사에 잘 담긴 노래인데요. 1절만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으시면 계속 하고 아니면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근데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노래가 좋은 노래 너무 많아. 어디서 듣지 못한 노래들이기 때문에 한 10분만 더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밥 먹어야 되시니까 네, 또 식당에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파일은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안창호는 그 왜 독립전쟁론자인가? 이분이 이제 그 무실역행 이런 걸 유명한데 자기가 실업 그다음에 그 자기가 손으로 직접 노동을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총 쏘고 싸우려면은 그 칼, 총알 그냥 누가 주느냐? 우리가 직접 사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노동을 해라. 너희들이 노동한 거에서 한 달에 1달러씩 보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노동을 해야지만 우리 동포들이 노동을 해서 그 번 돈으로 독립군장을 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노동을 강력히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앞에 끊어놓고 독재 정권은 그런 거 싫어하니까 다 끊어놓고 그냥 무실역행. 네 자리에서 네 일 열심히 해. 네? 데모하지 말고 이렇게 악용된 거예요. 악용이 됐어요. 흥사단이 그 일을 악용돼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지금 흥사단이 악용돼가지고 흥사단이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대학생 흥사단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지금 안 한다니까요. 그냥 이상하게 돼 있어요. 먼저 들어오는 짬밥손들에 그냥. 그래서 이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1920년에 1월 2일 날 안창호 명의로 올해는 독립전쟁의 해라고 선포합니다. 1919년에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4월에 임시국 만들어지고 그 이듬해 20년 1월 2일자에 안창호 명의로 발표해요. 올해는 독립전쟁의 해다.
그전 군대가 없었지만 어쨌든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왔더니 만세 부르니까 안 되겠더라. 만세 불렀더니 저 놈들이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총칼로 응답했으니까 우리도 총을 들어야 된다는 무장 투쟁 론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군대는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해 6월에 봉오도 전투, 7월에 청산리 전투를 이겼어요. 그래서 겨우 안창호가 면이 섰어. 광복군의 군대는 없었지만 이미 무장투쟁 단체들이 있어서 면이 섰어요. 그래서 1920년도가 바로 독립전쟁의 첫 회전을 한 거죠 우리가. 자, 저기도 항일을 막 하시나 봐요. 자, 밀양아리랑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하시면은 저기 하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빨라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 잘못은 아니고요. 제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마우스가 안 먹네. 아, 네, 나왔죠? 네. 이게 알았다. 이제 뭔 문제인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미랑 아리랑에다가 가사 붙인 건데 광복군 모으는 모집가요. 광복군 모으는 모집가. 가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주세요. 이 노래를 이제 중국에서 불렀죠. 그러면은 고향이 밀양인 사람들, 고향이 이제 경상도에 있는 친구들이란다. 공포들이 들으면 바로 반응하겠죠, 그죠? 바로 반응하고 광복군에 입대하는 겁니다. 삼천만 과정에 광풍이 불어요. 노래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이 노래가 지금 현재 밀양에 있는 학교들에는 종소리가 이걸로 바뀌어 있어요. 이걸로 밀양아리랑 이런 식의 노래가 많습니다. 우리의 민요를 가지고 바꾼 노래가. 네. 자, 이제 드디어 광복군 아리랑 이제 드디어 외국 노래나 민요나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나라 광복군 중에서도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음악 전공가가 나왔어. 그래서 광복군이면서 작곡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분이면 한영석이라는 분이. 한영석 여기 보시면 한형석, 한유한은 가명이고요. 한영석이에요. 이분이 만든 노래가 아주 대표적인데 이분 노래 몇 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악마가 나오죠, 악마. 이것도 약간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요. 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인데, 자, 여기서 제가 특별히 기아, 한 광복군의 영문 명칭 기아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어떤 뜻일까요, 기아가? 기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랑 똑같죠, 영문 명칭. 무슨 뜻일까요? 코리아 인디펜던스 아미. 가운데는 뭘까요?
요거. KIA는 광복군이고 이거는 로마자 2지대. 이지대라는 거, 이지대. 우리 MT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광고 이지대 분들. 그래서 이걸 보고 기아 자동차 찾아가야 되겠다. 돈 받으러. 실제로 2015년부터 찾아갔어요. 기아 찾아가지고 제가 카피까지 만들었어요. 카피. 그렇죠. 쓰면 좋겠죠. 여기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아만 생각하는 그렇게. 멍청한 거죠. 외국 놈들이야. 근데 그래서 기아차를 바꿀까 싶어요. 그래서 코리아 있는 아닌데 제가 카피까지 뭐냐. 기아는 기아를 기억합니다. 카피 멋지지 않습니까? 기아는 누가 2억짜리래.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3억짜리입니까? 그죠. 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2015년 광복 70주년 때부터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박근혜 때라 싫어하나 했더니 문재인 때도 찾아왔어요. 문재인 때도 2019년도에 김경엽 국회의원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외에 산자위원이니까 산자위원이 좀 가면 좀 좋나 싶어가지고 또 안 된대. 이것들이 나쁜 것들이 거의 상무관 100명쯤 되는데 그 중에 한 상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안 되는 이유? 뭐 기아자동차가 이거 하면 기아자동차 일본에서 차가 안 팔린다나? 근데 거짓말이에요. 일본에 누가 기아자동차 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네 차 많은데 제가 그때 100대가 안 팔린대요. 물어봤는데 막 거짓말. 이것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기아밖에 할 수 없잖아 이거를. 뭐 계속 해야지 뭐. 또 해야죠 뭐. 해가지고 언젠가 대박 나겠죠 뭐. 하다 보면 뭐 되겠죠. 그래서 어떤 꿈이 있는가? 광복군이 중국에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많아 저녁에. 그래서 그 북경에도 자동차가 있으니까 공장이 있으니까 현대기아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든 45인승 버스를 렌트를 해줘 기아가. 랩핑 한자로 항일혁명 유적 답사단 한자로.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욕 안 합니다.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답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대 학생들 태우고 여기 재학생들 태우고 해서 계속 답사 다니는 거지 뭐. 역사 답사 다니는 거죠. 돈은 누가 내요? 다 기아가 돈 내야지. 이미지 광고 하는 거지. 이미지 광고. 안 된 누가 합니까? 제가 해야죠. 제가 안 하면 이 사업 못 하게 했죠. 제가 침 발라놨어요. 언젠가 할 거다. 좋은 세상이 오면 하겠죠. 예. 자, 근데 이 광복군이 이제 연합부대거든요. 연합부대. 이제 그 민족주의 우파 계열인 김구 지청천과 민족주의 좌파 계열인 김원봉 계열이 연합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광복군이 만들어지고 한 3년 후에 이제 연합해서 이제 커졌어요. 그 조선의용대. 실제 대부분의 전투가 이루어졌고 전투를 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조선의용대 군인들인데 바로 키 작은 김원봉 바로 앞집 친구 윤세주. 이게 둘이 핵심이에요. 조선의용대 1938년 10월 10일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선의용대도 군대입니다. 군대. 근데 이게 군대들이 광복군 로고가 이제 있죠. KIA라고. 이제 전에는 뭐 서로군정서 들어보셨죠? 북로군정서, 신흥보관학교 이런 데는 로고가 없어. 로고가. 근데 이제는 국제 전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군들이. 30년대 이후의 무장단체들은 우리도 국제전의 하나의 어떤 그 단체다. 공식적인 무장단체다라고 해가지고 깃발을 만들기 시작해요. 깃발을. 조선의용대 깃발이에요. 영문도. 코리안 뭐예요? 코리안 발런티어스. 이렇게 보면은 한국 자원봉사단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의 근원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의병이 라이티어스 아미라고 이제 맥키니가 있는데 이 발런티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 발런티어는 징집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민방위 예비군 다 끝난 사람들이 자기가 잡아주고 군대 가는 거예요. 그게 발런티어였어요. 전쟁 때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목숨을 내놓을 때가 아니니까 재능 기부만 하면 되죠. 시간만 내면 되죠. 아이들만 주면 되죠. 자원봉사 개념이 와 있지만 지금 한국의 자원봉사 단체가 자원봉사의 뿌리를 구한말에 그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못 사는 조선인 아이들에게 기부 및 초콜릿부터 시작한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불이웃돕기지. 우리 스스로 자원봉사를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장 계신데 중앙자원봉사 센터장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강의도 했어요. 그 월간지 이게 초판에 월간지 표지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원봉사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기부 및 초콜릿이 아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다. 의병이 의병. 발런티어는 의용군을 얘기해요. 의용군. 그래서
1938년 사진인데 2년 전에 36년도에 스페인 내전이라고 유럽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된다고 하는 스페인에서 이제 파시스트가 돌아가지고 프랑코가 박정희였던 놈이 이렇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스페인 민주주의를 없애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스페인은 물론이고 스페인 밖에 있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스페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죠. 그게 스페인 내전이고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인 중에 하나가 생텍쥐페리, 그죠? 마크 트웨인, 뭐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도 가치를 위해서 내가 지향하는 정의로운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군대 안 가도 되지만 가서 싸운 사람들을 의용군이라고 해요. 국제여단인데 그게 바론테예요. 그게 바론테. 이것도 한중연합입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국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주의가 아니죠. 반제국주의, 반봉건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가치 위해서 싸웠던 사진이 남아있다. 그래서 영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조선 의용대를 풀어쓰기로 해서 풀어쓰기. 한글 용법이에요. 풀어쓰기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선 이렇게 쓰지만 이건 뭐냐면은 선 의용대인데 이건 음가가 없으니까 그냥 의 이렇게 썼어요. 음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건 음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조선 의용대를. 이게 한글 김두봉이라고 한글 학자가 있는데 한글 운동가들이 주창한 한글 쓰기 방식이에요. 왜? 30년대라는 걸 우리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글 만축법이 통일 안 됐을 때고 그 다음에 타자기가 영문 타자기밖에 없어요. 영문 타자기밖에. 공병 후에 한글 타자기가 나오면 이렇게 받침이 되겠지만 없으니까 영문 타자기를 개량해서 S를 시옷을 바꿔서 할 수밖에 없는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빨리 쓸 수 있다. 다다다다다다. 그죠? 개량으로 문서를 쓰려면 어쩔 수 없다. 풀어쓰기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임시정부가 부른 애국가인데요. 여러분들 임시정부가 부른 애국가는 그 스코틀랜드의 민요예요. 올딩사인 오랫동안 사기였던. 자, 아까 처음에 영국 우리나라가 해방 식민지가 되기 전엔 미국의 노래라든지 제국주의 미국의 노래라든지 제국주의 독일의 노래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해방이 식민지가 된 다음에는 아일랜드 식민지를 겪었던 아일랜드의 노래라든지 스코틀랜드 민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스코틀랜드 민요예요. 올딩사인. 스코틀랜드도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영국 식민지예요. 스코틀랜드 지금도 분리독일 운동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가. 셀틱 지금 오영균과 같죠? 오영균과 셀틱 입단했잖아요. 기성용의 셀틱. 그 셀틱은 리그가 다르잖아요. 잉글랜드는 영국 놈들 리그고 셀틱, 웨일즈 다 다르단 말이에요. 리그가. 그러니까 웨일즈도 별도로 출전하잖아요. 그렇죠? 월드컵은 국가대표 대항이 아니고 축구협회 대항이거든요. 근데 영국은 축구 종주국이라고 해가지고 세 나라 다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웨일즈 축구협회, 잉글랜드 축구협회, 스코틀랜드 축구협회. 근데 웨일즈가 이번에 한번 가레스 베일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출전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국가대표 대항이 아니라 협회 대항이에요. 그래서 왼쪽 가슴에 국기가 아니라 협회 로고가 들어가요. 우리 여기 뭐가 들어가요? 협회 로고. 호랑이라고 자꾸 우기는 고양이가 들어가 있어요. 로고. 그래서 국기는 뒤쪽에 작게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셀틱이 스코틀랜드 리그인데 스코틀랜드 역시 식민지를 올 때만 겪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민요 우리가 많이 썼어요. 대표적인 게 애국가. 오랫동안 이제 곧 제가 볼 때는 5년이나 10년 안에 스코틀랜드에 독립합니다. 독립해요. 근데 스코틀랜드가 되게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스코틀랜드 어디인지 아세요? 스코틀랜드 어디 있습니까? 영국 섬 2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다 영국이잖아요. 여기는 웨일즈고 여기가 스코틀랜드, 여기가 스코틀랜드. 되게 작아요. 인구도 작아요. 근데 독립하겠대요. 뭔 자신감 때문에 독립한다고 그러거든요. 뭔 자신감 때문에. 뭔 근자감 때문에 독립한다는 거예요. 석유죠. 북해산 블레인튜가 나와요. 북해산 블레인튜가 다 얘들 거야. 스코틀랜드 거야. 근데 이 국부를 다 영국 쓴다 이게 런던이. 그러니까 짜증난다 얘기야. 그러니까 빨리 독립해야 돼. 여기서 나온 석유를 다 쓰니까 너희들만 부자고 우리는 가난해진다 이거. 그래서 저희는 빨리 스코틀랜드 독립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방식이 아니고 국민투표를 계속 국민투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올링산 오랫동안 사기였던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중근 애국가만 말씀드리고 요 영상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눈물난 영상이에요. 그 안중근 애국가는 왜 애국가가 되었는가? 안중근이 아니라 안익태. 왜 안중근이야? 안익태 애국가. 안익태 지금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 이 애국가 1931년도에 일본 놈들이 만주를 먹었단 말이죠. 만주를 먹었어. 그래서 세운 나라가 만주국이에요. 꼭두각시, 괴뢰라는 게 한자가 뭐냐 꼭두각시예요. 인형. 꼭두각시. 꼭두각시 처음에 나쁜 뜻은 아니에요. 인형이라는 뜻이 인형. 남이 조종하는 인형들. 꼭두각시 국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라고 해요? 괴뢰군 북한은 괴뢰군이다. 누구의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소련의 꼭두각시라는 뜻이지 북한은 우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거든. 북한 우리한테 괴뢰라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 누구의 괴뢰인 거예요? 미국의. 그러니까 서로 괴뢰래. 때부터 뭐 일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괴뢰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괴뢰군인 거예요. 괴뢰국가. 만주국이. 그러니까 만주국이 32년도 1월달에 만주국이 이제 나라가 생겨요. 딱 생기지만 실제로는 일본 놈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 국가인데 그 만주국 성립 10주년, 개국 10주년, 건국 10주년이 42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42년도가 되면 히틀러가 아주 힘이 되게 클 때야. 히틀러가 엄청 힘세가지고 막 죽이고 난리 날 때야. 그때 히틀러가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베를린에 열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출품한 작품이 바로 안익태의 애국가란 말이에요. 그때는 애국가가 아니죠. 만주 환상곡, 만주국 찬양한 노래예요. 만주 판타지죠. 만주리아 판타지. 그게 만주 환상곡이 쉽게 말하면은 일본 찬양 노래죠. 근데 이거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왜 베를린 가서 불렀으니까 노래를 연주했으니까. 영상은 나중에 발견됐어요. 연구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해방되니까 이것이 싹 만주 환상곡을 뭘 바꿔요? 한국 환상곡으로 바꾸는 거예요. 코리아 판타지로. 이게 되게 길거든요. 몇 시간 되거든. 몇 시간짜리 국가를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그게 바로 애국가예요. 애국가. 그래서 근데 이 애국가는 그 만주 환상곡인데 이게 하여튼 나쁜 거 지금 말하면 친일이죠. 친일. 요즘 말하면 친일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애국가가 지금 애국가가 두 번째는 게다가 거기에 또 표절이에요. 표절. 어디 표절? 불가리아 민요 표절이에요. 완전 똑같아. 들어보면 똑같아. 불가리아 민요 표절. 그러니까 뭐 만주국 찬양 노래에다가 불가리아 민요 표절까지 했네. 이중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노래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바꾸면 안 돼. 모두 이제는 선우가 있어요. 괜히 그거에다가 딴 거 못해. 쉬운 7파 천상부터 하고 나중에 하면 됩니다. 게다가 통일대부터 바뀔 거니까 그냥 안 바꾸면 될 거지, 그죠? 나중에 바꾸면 되죠. 그래서 그래 애국가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시민단체들은 애국가 부를 때 뭘 불러요? 임시정부가 부른 올드행사 애국가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문재인이가 알았어. 문재인 대통령도 알았어. 그 문재인 대통령이 8.15 기념식을 그렇게 해요. 그 노래 불렀던 생존 독립운동가 영상을 제가 땄어요. 제가 수원에 사시는데 사셨었어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자, 뭐 그 영상을 들으면서 하면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됩니다. 네, 큰 박수로 두 사람을 모시겠습니다. 아주 귀한 영상이에요. 제가 촬영했어요. 2011년. 2017년. 노래 꼭 부르고. 근데 애국가 부를 땐 그 곡조를 불렀어요. 다. 그게 스코틀랜드 명료라나. 예. 몰랐지 뭐. 우리나라 애국가라니까 그냥 따라서 다 배운 거지. 부른 거죠. 집에 있는데 청와대에서 어디가 전화가 왔어요. 옛날 애국가를 불러주냐고. 예, 불러 수 있죠. 전화로 그러면 그걸 불러볼까요? 그래서 불렀더니 됐습니다. 그럼 이제 14일날 청와대에서 우리 초청했어요. 그때 하고서 나와서 이제 세종문화회관으로 오래요. 거기서 이제 한 2번 연습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좀 일찍 가서 2번 연습하고 그래서 그날 부른 거예요.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그 처음에는 세종원에 하면 이제 있었는데
앞을 보니까 2층, 3층이 다 있어. 음. 떨려. 떨려. 나는 아예 한 군데만 보자. 그냥 그렇지 그냥. 그랬더니 좀 했지. 그때는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천천히 부르래요. 그래서 천천히 부르는 것이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단추를 잘 맡겨서 보여. 이승만 분 때는 동료분들이 다 쉬쉬했어요. 일반 놈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독도는 저 땅이라고 자꾸 그냥 우겨대고 그 침략하는 야심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못 놓여. 근데 남북 통일이 돼야 우리가 정말 강한 나라가 돼요. 남북 통일이 안 되니까 이웃에서 다 약보는 거예요. 동료분가요? 예. 신대한의 한대 한국 독립군의 백마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려 나가 싸우려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오를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강의 마치고 이제 이 나이가 이제 이때가 저기 2017년이었으니까 이제 97세가 되셨는데 지금은 거동 못 하시고 요양원에서 정신이 거의 없으신데 어쨌거나 이 영상은 정말 했길래 망정이지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후세들에게 남겨주셔서 너무 다행이고 하여튼 제 강의가 이제 심사한 선생을 성대 교정에서 이렇게 젊은 재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하는 조금이라도 계기가 됐으면 보람이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